네, 2월 9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오늘 제대로 털어볼 정치화란 정말 많은데요. 그 와중에서도 사법 관련된 이슈는 이분들과 제대로 이야기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시작 전부터 두 분 언제 나오냐라고 한 댓글이 달리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냐라는 인사가 참 이게 적정한지 모를 만한 요즘에 법원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봉지욱 기자님, 네. 정구승 변호사님 딱 제때 저희가 섭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변호사이시니까 먼저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김건희 특검이 기소했던 사실상 사건의 두 가지가 실패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폭망이죠. 아, 네, 반대로 생각하면 로펌 입장에선 오늘 셔터 내려야죠. 오늘 제대로 성공한 건가요? 네. 예. 왜냐면 오늘 바로 석방지를 받아가지고는 그렇죠. 김예성 씨와 김상민 전 검사는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마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제 뜨거운 안녕을 하고 이제 딱 안 입고 이제 성공보서 언제 주시냐고 얘기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저희 댓글창에도 공교롭게 김건희 씨로 향하는 모든 사건들이 유달리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저는 김상민 전 검사 사건이 특히나 좀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공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사건을 해설해 주신다면요. 사실 지금 보도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확실하게 확인은 안 됐는데 예. 저희가 그 타이핑한 것만 좀 확인을 하고서 조금 인상적인 대목이 몇 개 있었어요. 그 그림을 준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거에서 이완 화백 예. 1억 4천이라고 나오고 있죠. 김진우 씨가 구매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간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입증을 확실히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김진우 씨가 돈 주고 샀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거는 김상민이 그렇죠. 무죄다. 그리고 오케이 뭐 샀다고 치더라도 예. 이게 김건희한테 안 넘어가고 김진우가 계속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예. 왜냐면 중간에 사실은 왔다 갔다가 있었는데 그거를 특검이 어떻게 보면 입증을 못했다라는 취지로 법원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근데 이게 보통 뭐 원칙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좀 합리적 의심을 배제될 때까지 입증 못하면 무죄가 맞는데 예. 유독 그 좀 권력자들한테는 이게 자주 작동되고 그러게요. 저희 의뢰인들한테는 자주 작동되지 않아서 좀 화가 나는데 그리고 그렇게 된 계기를 좀 보면은 불리한 증인들이 진술 번복을 다 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유가 있죠. 왜냐면 이분들이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금 늦게 구속이 됐고 문제가 된 한참 뒤에 나중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진술 오염을 할 계기가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폰과 녹음이 폐기됐다. 그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의 그 물적 증거들이 예. 폐기가 됐어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김예성 씨만 공소기각을 주장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상민 전 검사도 공소기각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배척당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김상민 사건은 특검이 김건희로 가는 길을 충분히 입증 못했다라는 게 취지로 보이는데 제가 뭐 기록을 다 보진 못해갖고 모작정 뭐 이건 특검 탓이다 아니면 재판부 탓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결과를 봤을 때 이상하게 김건희 쪽으로만 갈 때가 되면 우리나라 법원이 대원칙을 엄격하게 갑자기 지키기 시작하거나 예. 저희는 구속 취소 때도 와, 이렇게 대원칙을 잘 지키는 나라였나 놀랐었는데 실제로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봉지욱 기자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나온 저는 선고. 조금 전까지 녹화하고 있다가 여기 오면서 이제 이 얘기를 봤는데 원래는 이제 이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IMS 모빌리티 이 기사를 원래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가장 그렇죠. 먼저 썼었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반향이 없었죠. 아무도 반향이 없다가 이제 대선 끝나고 대선 전에 썼거든요. 대선 끝나고 이제 뒤늦게 특검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를 보고 그 IMS 모빌리티에 한 184억 원 가량 대기업들이 펀딩을 투자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를 보고 해줬을 증거, 김건희 때문에 해줬다는 증거, 그러니까 범죄 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부실했다. 예. 그러니까 그 김예성 씨 관련해서는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그 워딩이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은 결국에는 김혜성 씨도 초기에 잡지 못했고 뭐 김건희 씨야 뭐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었던 해외에 나가서 들어오는 걸 그렇죠. 계속 플리바게닝 했던 사람이죠. 그 사이에 수많은 딜과 수많은 프로젝션을 듣고 변호인들이랑 얘기 다 하고 이제 이쯤이면 들어와도 문제 없겠다라는 걸 하고 들어왔을 거라. 네. 이렇게 치면은 김혜성은 왜 베트남을 간 거지?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수사를 받고. 근데 왜 굳이 베트남까지 해서 취재진이 또 다 베트남에 갔잖아. 김혜성 찾겠다고. 그래서 또 다른 나라 해가지고 갔다고 난리가 나고. CCTV까지 다 확보를 하고 했는데 그때 막 가족 대피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은 윤석열은 왜 12.3 비상계엄을 했으며 다 무죄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됐거든. 근데 지금 되게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된 거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 본인은 알겠죠.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음. 근데 물론 재판부에서는 범죄 증명을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정구승 변호사 얘기처럼 왜 유독 돈 있는 자 아니면 김건희, 윤석열과 연결된 자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렇게 관대하냐라는 거죠. 돈 네. 있는 자는 아닌 것 같아요. 유복한 의뢰인분들 잡혀가시거든요. 아, 권력이 있는 네, 자. 무조건 왜 부모님께서 공부 좀 더 해서 검사 판사하지 변호사이냐라고 혼냈는지 이제 알게 되는 게 아니, 너무 근데 화가 그 납니다. 돈 있는 분이 정구승 선임 안 했으면 무죄 나왔죠. 아, 저의 법인 앞길을 이렇게 방송만 하라는 취지신가요? 지금 승소율 높은 변호사입니다. 네,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무죄 부분보다도 사실은 더 심각한 부분은 공소 기각 부분이에요. 그건 맞아요. 예. 근데 재판부가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치면 제 사건도 진작에 공소 기각됐어요. 아, 그렇네요. 아니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과 제가 뉴스 보도하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 당연히 공소 기각이 됐어야 됐는데 이거를 좀 재판을 하고 있어요. 백대현 부장판사가. 예. 근데 지금 유독 특검 수사에 대해서 공소 기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 되게 이거 이상한 거죠. 네, 이것도 재판부도 비난해야지만 사실은 특검, 특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공소 유지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진짜 많이 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견받았던 검사들은 다 복귀시켰고 이제 남은 건 특검 보들과 그거를 보좌하는 특별수사관들, 즉 변호사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특별수사관들한테 일괄 해고 통지를 해놓고 마치 쇼미더머니처럼 몇 명만 다시 재계약해줄게 야. 이런 식으로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오. 이거 지금 공소 유지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분들 중에 대형 로펌 출신들도 많아요. 음. 정말로 국가적인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내가 여기 헌신하겠다라고 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을 거면 나 다시 우리 로펌 돌아갈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그리고 게다가 중간에 과정 속에서 그때 당시에 팀장을 무조건 검사로만 했더라고요. 그러면 내 후배 심지어 기수가 내가 높고 내가 조금 더 뭐 이 친구보다 사건 경험도 내 경험도 많아도? 많은데 예. 후배인 검사가 팀장이었고 이런 에피소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수사관한테 선배인데 장난으로 그래도 수사관이시니까 반찬은 본인이 떠오시죠. 어머. 아, 이 검사들의 묻자고 한 건데 그쪽 아.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되게 상했고 그렇네요. 실제로 막 회계사 출신, 세무사 출신 이런 전문가들이 이런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는 국가적인 한 거에는 공로를 세우겠다라고 온 사람들이 그런 검사 중심 팀장제에 못 이겨갖고 예. 좀 튕겨 나가고. 자존심 상해 나간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경찰팀장이 대안이냐 이분들이 공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계신 분들은 수사를 훨씬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사라는 게 재판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하는 수사가 중요해요. 공소를 왜냐면 유지해. 잡아오는 건 대한민국 경찰이 진짜 잘합니다. 막 증거 따고 가는 거 잘하는데 그 증거를 재판에서 어떻게 쓸지를 예상을 하면서 끌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수사를 해온 다음에 특별수사관한테 그냥 증거 기록 정리도 없이 그냥 던졌대요. 네. 내가 여기 하청인가? 이런 생각으로 그렇다고 검사들은 이게 파견복귀했거나 나는 사실상 준법 파업? 아, 그렇죠. 그런 딱 느낌으로 정해진 시간만 네. 일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 특검인데 6시에 특별수사관이 퇴근하려고 봤는데 검사 한 명도 없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태업했다. 예. 그렇게 되면 공소 유지나 공소 거를 하는 건 다 특별수사관들인데 특별수사관들이 이미 다 사기가 꺾인 상태였고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양쪽 모두를 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죠. 것이 사실 국정농단에 준하는 중요한 사건의 여파로서 이 사건들이 진행돼 왔던 건데 줄줄이 무죄가 나거나 공소기각됐다는 게 재판부의 엄단의 의지뿐만 아니라 특검의 공소유지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렇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저 것이죠. 법무관으로 있었을 때 저희 검찰청에 1년간 법무관으로 있었는데 예. 그게 공판부 소속으로도 있어요. 그러면 무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날 분위기가 정말 큰일 납니다. 일반 사건도 그래요. 심지어 법률구조공단에 1년 있다 다음에 검사로 법무관으로 온 사람이 있었는데 네네. 정말로 들어와서 너 때문에 무죄 나왔네 하면서 장난이지만 그렇게 할 정도로 원래 무죄 하나만 나와도 검찰청 자체에서 그냥 욕이란 욕을 드럽게 먹는데 특검에서 그것도 김상민 전 검사는 김예성한테 공소기각에 의한 무죄 나왔다? 이거는 원래는 진실의 방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셔터. 와. 네, 참 진짜 듣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혹여 나왔다는 흐름이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씨에 대한 엄정한 그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직위원의 어떤 법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의 연장으로 풀어준 거잖아요. 심지어 그때 보도 자료에 구속 취소할 때 그거 여지를 남겼었잖아요. 제가 계속 찜찜해서 제발 특검이 한번 이거 보통항고라도 해갖고 예. 대법원 확인 한번 받자. 왜냐면 대법원이 그거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면 분명히 역풍이 불 테니까 이거 압박을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이거 한번 체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미비했죠.
근데 정말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사건을 단건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2월 19일 날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법원에 대해서 계속 좀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사실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 김건희 윤석열로 연결되는 핵심 고리인데 그 공천 부분이 또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두 분이 하실 말씀이 정말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먼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여쭤보고 음성도 준비했는데, 사실 예상하셨습니까?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못했죠. 못했는데 저는 한 징역 2년 6월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징역 2년 6월, 김영선 3년. 김영선은 이제 전 공무원이었으니까, 공직자였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사실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사건과 연결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창원에서 공천받은 원래 것도 이제 있고. 재작년 22대 공천, 2024년 22대 공천 때 김영선 대신 김상민을 꽂으려고 이제 김건희가 얘기를 했다고 이제 명태균이 말한 육성 파일이 있고, 사실 이게 당시에 그냥 김영선이 공천을 탈락하더라도 김상민이 그냥 됐거나 했으면 한동훈과 김건희 갈등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좀 그때, 콘서트 안 하고 있겠죠. 김상민을 하라고 하는 거를 예. 예를 들면 문자 파동 같은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김건희가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이 씹었다고 익심 논란이 있었는데 나중에 나왔지만, 그게 사실은 김건희가 관여한 공천들을 일부를 한동훈이 해주지 않으면서 갈등이 폭발했고, 근데 사실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고 끝나는 거여야 되는데, 김상민은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가는데 그 없는 자리입니다. 예.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위인설관까지 해서 딱 두 명이 그런 식으로 갔었죠. 그 이원모. 예. 이원모도 용인 나갔다가 떨어졌는데 인사비서관이 돼서 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엄청난 특혜로 당연히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럼 무죄 받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해석이 되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에게 1억 4천만 원짜리를 지금 이건 범죄 증명이 없다는데, 그렇다면 그럼 본인 돈으로 샀는지 자금 출처에 대해서 1억 4천만 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증명을 왜 못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김상민 입장에서 1억 4천만 원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집에 1억 4천 정도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알지? 이건 좀 수사 기록을 좀 봐야겠지만 이거 되게 증명하기 어렵거든요. 네. 1억 4천만 원을 내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때만 가능성을 다 인정해줘요. 이럴 때만 가능성을 인정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지 못했다. 김상민 검사가 과연 이걸 그런 설득할 만한 시나리오를 냈을까요? 저는 그냥 그랬고 났고 모르겠고, 그거는 검사가 입증해야지. 근데 입증 못했잖아, 무죄 줘, 이랬을 것 같고. 이게 오늘 판결에 오빠 김진우가 돈을 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걸 보면, 김상민과 김진우가 사전에 말을 치밀하게 맞췄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양측이 엇갈린 진술을 했다면 거기서 의심을 할 텐데, 일치된 진술로 수사 단계에서 했다면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판사가 판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죠. 네, 그 김상민 쪽에서는 계속 그림의 구매 대금을 부담한 거는 김진우 씨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관되어 왔던 것도 다 그런 이유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상당 부분 지금 이제 김상민 전 검사의 이야기를 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뭐 자세한 판결문을 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참 간단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태균 사건도 그 무죄가 나왔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공천 혐의,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지점에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 예전에 유행했던 그 창조 경제라는 말이 박근혜 떠올랐었는데, 정부에서 이 판사님께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려고 했나? 경제 부흥을 위해서? 이거 대브로커 시장을 창출해 주신 분이에요, 이 정도면. 브로커 시장 창출이다. 그렇게 정치 볼 수 있겠네요. 브로커를 마음껏 해라. 이 로비스트법이 입법이 너무 안 되니까 이거를 내가 판결로서 로비스트법을 열어주겠다라고. 이거 아니면 이제 가령 차용증에 관해서 녹취가 있잖아요. 녹취가 나온 부분이 있고, 차용증이 어떻게 작성됐고 어떤 목적으로 작성된지 추단할 수 있는 녹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이나 외피를 썼으니까 괜찮아. 계약서 안 썼을 때는 우인성 판사가 괜찮다고 했죠. 그리고 공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우리 전 국민이 다 들었죠. 김영선 좀 해주라고 한다. 오케이 했고, 상현이 뭐 이렇게 얘기가 다 나왔는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투표로 이어졌으니 괜찮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가 투표를 하는 외피만 쓰면 이제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해석을 하면, 앞으로 정치 브로커 이제 정치 자금할 때 차용증 쓰시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투표 형식만 하면 그건 다 오케이라는 거니까 대공천 헌금 시대를 열었다. 예. 마치 원피스에서 그 골드로저가 이제 대해적 시대 여는 것처럼 예, 김인택 판사님께서 이걸 열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 이대로라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정치 자금을 처벌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방선거 이제 6월인데 그렇죠. 뭐 이런 식의 꼼수의 통로를 알려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두 분이 오랫동안 관련된 증거들을 공개해 왔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도 저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금 좀 녹음을 요청드렸는데 좀 듣고 와서 여러분들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은 모자르면은 네. 소장한테 얘기해서 백이동이고 이미영이고 네네네네. 허영한테 받으면 됩니다. 네네네네. 그거 내가 다 돌린다고 다 공지했거든.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매일 선거일까지 돌린다. 네네. 네네네. 그쪽은 돈 알지? 예, 돈 달라 해야지. 알겠습니다. 내가 그 지를 해꾸지하거나 지를 도와주거나 도와주시죠. 경찰청장부터 해가 여기 검찰부터 해가 김영세 잡히가 그거 다 충성맹세 다 시킨 거 아나? 내가 데리고 와서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3번씩 외쳤어. 누가 해줬노? 내가. 선관위 아무리 넘어와도 경찰에서 다 없애버려. 내가 해줬어. 한 달도 안 됐어. 어떻게든지 간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래 하면 되나? 그리고 네. 보너스고 세비고 저출산 있지? 네. 저출산 그거는 지 혼자 다 처먹었더만 어떡하지? 그거 반 달라 했어. 지가 주겠다 하대. 내 말 알겠지? 네, 저희 전해주신 이제 음성을 좀 틀었는데요. 해설을 좀 해주세요. 일단 저 정도 지시를 쓰는 게 직원인가요? 그러게요. 그리고 아까 그 윤석열 뒤에서 쭈뼛쭈뼛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다 같이 무죄를 받은 그 두 분입니다. 예, 네. 그 공천 헌금을 줬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공천이 안 돼서. 하지만 우리 김인택 부장판사님 입장에서 명태균 씨는 정치 활동하는 사람 아니죠. 대통령한테 소개시켜주고 명함 보고 내가 이거 데려왔어 해도 정치 활동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브로커즈 이렇게 편해졌습니다.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명태균 씨와 윤석열 씨가 아닌 이상 다 잡혀갈 수 있습니다. 여사님이랑 친하면 가능하대요. 지금 뭐 이거 거의 이거지 뭐야. 아니 저희 같은 사람이 따라하면 바로 잡혀가요. 이거 그렇죠.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꼼수 판결이라는 비판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심지어는 해당 판사가 이 선고 나기 하루 전날 또 기소가 됐더라고요. 약식 기소이긴 한데, 아니 이건 또 뭔가 이런 분이 재판을 했던 게 맞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저런 건으로 약식 기소가 되나요? 저는 저 정도 사이즈는 이게 원래 사건이 뭐냐면 이것도 뉴스타파 보도죠. 뉴스타파 강민수 기자가 한 건데 HDC 신라 면세점의 이제 팀장이 원래 되게 친한 사이래요. 알아온 사이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에 회사 대표의 명품 시계를 밀수하다 걸려요. 이분이. 그래갖고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야. 자신의 재판 1심 재판이 받고 있는 도중에 선고가 나기 전에 김인택 부장판사와 2번 이제 해외를 나간 거예요. 같이 해외를 나간 건데 나갈 때 김인택 부장판사의 그 여권 사본을 복사본을 받아가지고 막스마라코트가 300만 원짜리 2벌이었던 것 같아요. 2벌을 사. 2벌을 사면 600이죠. 근데 이거를 한 700만 원대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한 700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 300 그러니까 합치면 한 700 정도라고 하는데 이걸 95% 할인을 해요. 그러니까 김인택 부장판사가 실제로 지불한 거는 현금 15만 원. 실제로 지불했는지 모르죠. 본인 주장이니까 15만 원 줬다고. 주장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한 200만 원 상당의 뭐 톰 브라운 자켓인가 봐요. 이거는 80% 할인이니까 40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40만 원은 이거는 현금을 준 것도 아니고 그 면세점 팀장의 법인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2번 출국을 하는데 이제 뉴스타파 기자 이제 강민수 기자 얘기로는 의심이 되는 것은 골프 접대 여행을 간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골프 접대 여행을 가서 만약에 김인택 부장판사는 자기가 돈을 다 자기 건 냈다고 하니까 현금을 냈다고 하면 어떻게 증빙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환전한 거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돌아와서 내가 원화로 줬다, 원화로 줘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뭐 관세청에서 처음에는 조사를 하는데 이 팀장은 밀수했다. 밀수법 위반으로 수사를 혼자 받아요. 혼자. 공부 같이 이걸 지금 밀수한 거잖아요. 세관에 신고도 안 했잖아요. 대리구매도 했고 남의 여권으로 샀고 갖고 갔다가 이 정도 고가는 들어올 때 800불 이상이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으니까 밀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같이 받았어야 되는데
이 판사 김인택 판사 아예 조사를 안 해요. 네. 세관에서도 조사를 안 하고 세관에 수사 의뢰를 할 때도 팀장만 하고 팀장은 이미 1심 판사 재판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뉴스타파 기사가 나오니까 뒤늦게 세관이 조사를 해서 중앙지검이 이제 이 김인택 판사를 수사를 한 거죠. 네. 제대로 수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혐의가 같은 공범인데 팀장은 밀수법, 근데 김인택은 청탁금지법이에요. 아, 이번에 나온 네. 기사를 보니까 심지어는 그 코트와 관련된 부분으로 기소가 된 게 아니라 네. 여행 경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네. 기소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추가로 더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래서 있는 제가 드린 것이죠. 말씀에 청탁금지법만 지금 기소가 예.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밀수의 공범인데도 이게 진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선고하기 전날인가 하여튼 약식 기소됐다. 검찰이 약식 기소 뭐 예. 그렇다면 뭐 벌금 한 100만 원, 20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약식 기소하고 그 다음날 선고를 하고 목요일에 수요일에 기소하고 목요일에 선고하고 명태균 1심 무죄, 예. 김영선 무죄 내리고 금요일에 금요일에 수원지법으로 전보가 전보. 되죠. 짠 것처럼 순서대로 약식 교사가 보통 어떤 사건에 나오냐면 음주운전 초범 아니면 폭행, 네. 간단 폭행에 해갖고 뭐 이제 서로 전치 2주 찍힌 거 있잖아요. 예. 그 정도 나왔을 때 재판까지 이쪽- 갈 것 없이. 그러니까 예. 재판장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이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댓글 잘못 달았을 때 이제 예. 했을 때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만약에 그냥 일반 회사 직원이 이런 일이 있다고 쳐봐요. 바로 대기 발령하고 업무 배제시킵니다. 아니, 막스마라 코트를 자락 가격에 샀어요. 그리고 막스마라 코트 남자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자 거잖아요. 배우자 거예요. 근데 배우자를 줬는지 불확실하지. 이거는 봉지욱 기자의 개인이 아, 근데 막스마라 남자 옷 없어요? 있긴 있어요. 아, 근데 있긴 여자 옷 있으나, 있다고 나와요? 있긴 그건 있으나. 몰랐죠. 보통 이제 예, 예. 막스마라 통상 여성 옷이 여성. 많으니까. 근데 두 벌을 사서 하나는 또 팀장을 입으라고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그것도 하여튼 사실 뭐 믿기 그것도 어렵죠. 되게 웃긴 거예요. 예. 왜 옷 자라긴 해.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강민석 기자 얘기로는 그걸 중국 측에 무슨 그러니까 거래처를 주기 위한 접대 선물용으로 그 대폭 할인을 받은 것인데 착복한 거잖아요, 그거를. 근데 팀장이 요거는 이제 어찌 됐든 할인 받아서 현금으로 뭐 냈다고 네네. 하니까 그런데 두 번째 텀블러닝가 할 때는 법인카드로 구매한 건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회사에서 모를 수가 없고 오케이를 이 해줬어요. 팀장은 이미 전에 그 시계밀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거죠 지금. 네. 그래갖고 이 팀장은 지금 징역 아마 실형이 나올 거예요. 집유 기간에 지금 추가 범죄를 했으니까. 근데 김인택 부장판사는 그냥 아주 무죄 나오거나 아니면 운 좋으면 한 벌금 한 50만 원, 100만 원 내고 끝나겠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과정상의 엄정함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분이 이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판단한다는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예. 이번 무죄에 대해서 이거 뉴스타파 때문이다. 근데 이 사건으로 고소 위협받고 계신다는 건 또 뭐예요, 두 분? 영태균 씨 배우자가 저희 이름 항상 태그를 하고 저희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애청자예요. 예. 저랑 봉지욱 기자님 어디 나갈 때마다 항상 그걸 캡처해서 자기 페이스북에 박제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두고 보자.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제가 이제 아내가 출산이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애 못 보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글을 달아갖고 그런데 이제 저는 변호사고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널고 갈랬는데 강혜경 씨에 대해서는 조금 심하게 하고 있어서 이걸 고소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무죄가 나오니까 좀 이건 추이를 지켜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실제로 지금 김영선 씨가 강혜경 씨랑 그때 당시 같이 출연했던 뭐 문건희 변호사는 한겨레 팀에 대해서 고소고발 엄청 해놨어요. 그래요? 근데 경찰이 이거에 대해서 미루다가 막 통지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며칠까지 오세요 하고 그 통지서 그 다음날 왔는데 왜 출석 안 했냐 이런 식으로 1차 불출석. 네. 어머.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딱 무죄 뜨자마자 이번 주에 안 나오면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길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왔나 봐요. 어머. 그래서 이제 강혜경 씨는 이제 조사를 엄청 받으러 다니셔야 됩니다 다시. 참 그러니까 이게 맞나 싶네요. 공익제보자는 예. 고소 고발에 시달리고 또 강혜경 씨는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게 또 강혜경은 유죄, 공익제보한 사람 유죄 나오고 범죄를 저지른 혐의자는 무죄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공익제보를 대한민국에 살 수 없죠. 심지어 지금 강혜경 씨가 수사받는 것 중 하나는 하도 이제 강혜경 씨가 세상에 이걸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검찰이 약간 보복 기소 느낌으로 예.
정말 수사 인지도 안 하고 추가 영장도 발부 안 하고 교과서적인 벌건 수사를 해갖고 기소를 했어요. 저도 이거 무조건 공소기각 아니에요? 지금 원래 보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예, 저는 예. 너무 놀랐던 게 아무리 검사들이 아. 급하다고 하더라도 인지보고 그래 강혜경은 이걸로 수사를 좀 해봐야겠다는 게 인지 난 이걸 인식했었는데 이 인지보고서를 수사를 끝내놓고 써요. 그리고 영장은 사실 제가 이제 그 형사소송법 강의할 때도 대학에서 이거 추가 영장을 이거 답안지 못 쓰면 이거는 형사소송법 강의 들었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 영장도 추가 영장도 발부를 안 해놨었어요. 이미 결론을 짓고 기소를 그렇죠. 하는 상황이다 별건으로. 그런 상황인데도 공소기각을 예. 대답을 안 해주고 있는 게 법원입니다. 근데 김혜성 씨한테는 공소기각이 이렇게 쉽게 나오더라고요. 야, 그 공소기각이 또 있어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이러한 공소기각이 있어가지고 참 이게 좀 흐름이 안 좋은 건가라는 걱정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은데 곽상도 전 의원은 공소기각 그리고 아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부분도 짚고 그리고는 이제 댓글창에서는 여전히 지금 네, 당 이야기가 많으시니까 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곽상도 의원 건은 더 문제인 게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들었더라고요. 저 이거 책에서 보고 처음 봐요. 그 서울시 그때 간첩 조작 사건, 유성 사건 때 그때 저는 그때 이미 변호사가 되어있던 상황이어서 와 최신 판례 나왔네. 와 이게 책에서만 학문적으로만 다뤄지던 게 드디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곽상도 의원 사건에서 공소권 남용이 나와야 되는 건가? 정말 이게 의문이고 사실 공소권 남용은 저희 강혜경 씨한테 와야죠. 그리고 지금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 봉지욱 기자한테 공소. 이게 왜 잘못됐냐면 공소기각은 처음에 재판 준비 단계에서 증거들을 딱 살펴보고 판사가 초반에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판사들은 선고할 때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원래. 그렇게 실익이 없는 정말로 거죠. 이게 공소기각 사안이면 초반에 공판 준비 막 한 3-4번 해보다가 그렇죠. 야 이거는 공소권 남용이가 아니야. 벗어 안 돼. 공소기각을 바로 하고 재판 안 해야 되는데 1년, 2년 재판을 다 해요. 한 다음에 마지막에 공소기각하면 뭐 합니까? 그 윤석열 씨가 예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공소기각 나오면 뭐 하냐. 인생 다 망가져 있는데. 패가 망신한다. 사실 공소기각은 공소 요건을 못 갖춘 거기 때문에 사실 재판할 필요도 없는 본안으로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공소가 제대로 됐는가만 확인한 다음에 바로 끝내줘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창원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끌지 마라. 그냥 딱 봐도 임지 안 됐고 이거 안 됐는데 이거 위수중을 날리든가 아니면 검찰청법 위반이니까 공소기각 해라. 왜 자꾸 출석을 시키냐라고 했는데 이제 법원은 실체 판단할 거야. 나중에 내려줄 건지 내가 생각해. 그게 모든 판사 다 그래요. 아닌 판사 지금 이번에도 다 지금 선고 날 때 하잖아요. 공소기각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곽상도 50억 클럽 사건 자체는 이거는 그냥 검찰 자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박영수 전 대검중수부장, 박영수 전 고검장도 50억 클럽 사건으로 구속돼서 지금 징역된 게 아니에요. 네. 뭐 남욱 변호사나 자기 이제 뭐 변호사비, 변호사협회 회장 나갈 때 그 돈 받았다고 그런 건데 초반에 수사를 50억 클럽에 대해서 다 검사들이잖아요. 뭐 최재경, 뭐 박영수, 곽상도 뭐 다 전직 검사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2021년 10월 이 수사 시작할 때부터 안 했어요. 제대로. 안 했고 나중에 제가 뉴스타파 와서 수사기록 까면서 난리치니까 박영수에 대해서 한 명 한 건데 그것도 50억 클럽도 아니고 그것도 그렇고 그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 같은 경우에도 2차례에 걸쳐서 김만배로부터 49억 50억 2차례 빌리거든요. 근데 그거 이자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 위반인가로 했더라고. 네, 그래서 벌금 내는 걸로 형이 그걸 돌려줬다고 하는데 두 번째 빌렸을 때 돌려준 거는 이 사건 언론 보도 나고 돌려준 거거든. 그럼 그렇게 보면 정말 돌려줄 생각이 있었나 생각은 들잖아요. 근데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애초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뒤늦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 거기 이름이 오른 사람 중에서는 기소도 안 된 전직 검사. 그러니까 참고로 이 지금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대리거든요. 곽대리. 예, 곽대리인데 당시에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있잖아요. 대표도 50억 안 돼요. 퇴직금이? 네, 퇴직금이. 50억 안 돼. 근데 이분은 50억. 본인은 대표가 절반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약속한 게 한 20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대리가 더 받은 건 사실이고 이상한 건 사실이죠. 예, 직원이 대우받는 게 명태균 직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랑 그리고 비슷한 아마 상황인 제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이제 곽상도 아들이 이석증 기가 안 좋다. 예, 그런 약간 무슨 이렇게 중대 산업재해 질병이 아니야. 이게 정말로 그 업무를 하다 얻었으면 그게 이제 산업재해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건 맞겠죠. 맞는데 거기서 얻은 재해나 질병은 아닌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김만배가 그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그게 있고 하나은행,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가 2015년에 사업자가 될 때 하나은행이 원래 돈을 대주기로 했다가 자금을 대주기로 했다가 빠지려고 할 때 곽상도가 도움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죠. 그러니까 애초에 수사가 안 되면서 이렇게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결론. 근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검찰이 박영수 수사할 때는 박영수가 하나은행 안 될까봐 우리은행을 붙여주려고 했다. 박영수가 당시 우리은행 이사인가 그랬어. 사회이사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논리로 가다가 갑자기 곽상도는 하나은행 같은 사안인데 처음에 박영수가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곽상도가 했다고 하니까 네. 범죄 증명이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수사를 열심히 안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엔 이건 휴먼 에러도 있는데 시스템 에러도 있는 거예요. 음. 검찰한테 검사 출신을 수사하고 해놓은 자체가 잘못이고 결국에는 그런 취지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이 됐어야 되는데 공수처에게 너무 많은 수사 범위를 주니까 근데 제한된 인력이 너무 많은 수사 범위를 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사정기관에 대한 수사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이런 사람들한테 경찰 출신까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 범위로 제한시키고 그걸 빡세게만 시켜야지 이렇게 되면은 정말 관으로 갔어야죠, 모두가. 네, 법조 비리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